원장님 혹시 양악 이후 철심 제거할 때도 붓기가 양악할 때처럼 심하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보통 핀 제거, 핀 제거라고 하죠 우리가. 고정핀을 제거할 때는 양악할 때만큼 붓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근데 또 많이 붓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덜 붓죠. 왜냐하면 양악 수술은 뼈를 절골을 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을 수밖에 없지만 핀 제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절개를 잇몸 위쪽에서 절개를 하면은 거의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스크류 빼듯이 그냥 돌려서 빼고 바로 봉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잘 붓는 분들은 요 과정만 해도 또 붓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양악할 때 같이 붓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붓더라도 훨씬 빨리 빠지죠. 제 동생이 양악하고 13년쯤 되다 보니 박리한 근육 봉합 부분도 노화를 거치면서 느슨해지는 느낌과 신치 봉합한 것도 녹는 실로 인해 그런지 코가 퍼지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요. 저도 양악 알아보는 중인데 우선 지금은 노화를 거친 나중에 코 퍼짐이 온다면 코 수술에 다른 방도가 있을까요? 노화에 의해서 코 퍼짐이 온다고요? 저는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첫 번째는 붓잖아요 여기가. 코 주변이 다 붓는단 말이에요. 여기도 붓고 코 밑에도 붓고. 부으면 어떻게 이게 이렇게 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처음에는 퍼져 보여요. 붓는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많이 부을수록 사실 더 많이 퍼져 보일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위턱뼈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영향이 제일 덜 하겠지만 움직여야 되는 양이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거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신치봉합술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아마 봉합을 한다라고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퍼짐을 방지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으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죠. 노하우가 저 나름대로 있어요. 이쪽 부분에 어떤 우리가 관여하는 것들을 좀 최소화하는 게 노하우라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좀 덜 만지려고 해요. 그쪽을. 저는 저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돌출입 수술은 언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돌출입 수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술 부위가 국소적인 거죠. 양악 수술은 위턱과 아래턱이 전체가 움직이는 거고 돌출입 수술은 앞니 6개 위아래로 그쪽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종도 적고 그리고 어금니는 분리된 게 아니죠. 수술할 때. 그러니까 어금니는 사실은 그대로 씹을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빠른 거예요. 회복이. 하지만 앞니 사용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돌출입 수술은. 회복이 빠르다고 해서 물론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어금니만 쓴다고 하더라도 우발적으로 앞니가 탁 나오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면 빠른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붓기만 빠지면 뭐 어느 정도 되니까 돌출입 수술은 그래도 한 2, 3주면 어느 정도 많이 빠진다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개인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최소한은 2주부터 한 4주 정도까지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턱끝 모양의 변화를 안 주고 축소할 수 있을까요? 턱끝 비대칭인데 저는 그게 좋아서요. 축소가 턱끝 모양의 변화 아닌가요? 어떻게 하지? 변화를 안 주고 어떻게 축소를 하지? 그러니까 비대칭을 남기고 그렇다면 할 수 있죠. 뭐 길이만 줄이고 싶다면 길이만 줄일 수도 있고 폭을 줄이고 싶다면 폭만 줄일 수도 있고 대칭성만 좀 잡고 싶다 그러면 대칭성 위주로 잡을 수 있는데 대칭성을 잡을 때는 보통 짧은 쪽이나 갸름한 쪽에 보통 맞추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짧아지거나 갸름해질 수 있다, 뾰족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합 정상인데 코도 살짝 길고 인중도 살짝 길고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경우는 어떤가요? 어떠냐고? 뭐 어때? 줄일 수 있죠. 예, 줄일 수 있고요. 근데 코가 길다라는 거는 중안모가 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중안모가 길면 이 사실은 이 코 길이를 줄이는 거는 거의 어렵단 말이에요. 비율을 봐가면서 줄여야겠죠. 바뀌지 않는 부분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만 생각하고 줄이다 보면 얼굴 비율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는 부분들, 뭐 머리라던가 코의 길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줄여야 돼요. 잇몸이 많이 보인다. 이게 사실은 가장 긍정적인 거죠. 잇몸이 많이 보이면 그만큼 줄일 수 있는 양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양악수술을 언제부터 일반인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나요? 두 번째는 양악수술하면 잇몸이 안 좋아지고 잇몸이 내려가나요?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하는 양치질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고개를 숙이거나 머리를 아래로 해서 감는 샴푸는 언제쯤 할 수 있나요? 다섯 번째, 수술 후 신경 손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뼈 수술을 하고 양악 수술 같은 경우는 뼈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뼈가 붙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뼈가 어느 정도 씹는 힘에 견딜 수 있는 강도로 붙으려면 일반적으로는 3개월 정도는 돼야 일반인처럼 씹을 수 있다. 그렇다고 뭐 3개월까지 우리가 아예 죽만 먹고 살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 유동식을 한 3개월 정도까지는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거는 교합 상태나 수술의 어떤 양이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이진 않아요. 일반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이거는 원래 수술 전부터 잇몸이 안 좋았던 사람들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이 질문에만 답을 하자면 그럴 수도 있다. 드물지만. 세 번째는 병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퇴원하면 할 수 있다면 바로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먹는 음식들이 어떻게 돼요? 가루 같은 음식들이기 때문에 상처 부위에 끼기가 굉장히 쉬워요.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는 최대한 입안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게 가글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양치도 겉에서만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실을 빼고 났다 완전히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뭐 완전히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죠. 2주 정도 되면은 정말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네 번째, 그래도 한 2주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못해도. 이것도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서서 하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지고 고개를 숙이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는 영양 섭취가 이렇게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세를 좀 똑바로 유지한 상태에서 감는 걸 추천드리고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니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거는 우리 수술하면은 뼈 주변에 빈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피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자세를 변경해주면 고개를 갑자기 뭐 숙인다거나 들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어요. 코나 입 쪽으로. 근데 그게 이제 보통 까맣죠, 색깔이. 그런 거는 이제 별로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돼요. 정상적으로 흘러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빨간 피가 나온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병원에 바로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2주 이후를 추천드린다. 다섯 번째는 의사들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술한 사람이 뭐 세돈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기는 한데 환자가 느끼는 정도는 꼭 그거에 비례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우리가 임상적으로 확인하는 건 만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돌아왔느냐인데 일단 정상적으로 수술을 하더라도 우리가 신경의 길이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면 뼈 길이가 바뀌면 신경도 바뀌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누구나 초반에는 감각이 좀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초반에 떨어진다고 해서 나는 신경 손상으로 감각을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일단 기다리셔야 되고 물론 그 시점에 대해서도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나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회복되는 과정 중에 그냥 감각이 무딘 게 아니라 아프거나 불쾌한 느낌이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수술하신 병원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거에 맞는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는 사실은 이런 게 헷갈려요. 환자가 생각하는 그것과 우리가 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것들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으로 오세요. 그냥 병원에 오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세요. 꼭 저희 병원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채널에 해주신 질문들을 위주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